독도 20번 대서양 헌장입니다. 이 대서양 헌장은 독도의 본 주류 논리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제가 독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른 잡담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번역은 다른 분들의 번역을 참고해서 제가 자세히 나름대로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한 건데 그 정확한 내용은 한 번씩 스탑을 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루즈벨트, 그 사람 이름이 본인은 로즈벨트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루즈벨트를 하니까 루즈벨트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네 가지의 기본 자유 중에 우리 공포로부터의 자유 요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요것이 포함된 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궁핍이라는 것은 본인의 문제인데 어떻게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본적인 자유인가, 그것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고 이러한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은 역사상의 중요한 일이며 어쩌면 이것이 이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는 것이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대서양 현장은 꼭 알아둬야 되고 이것의 중요성에 비하여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요것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그 네 가지 자유가 전부 등장하는데 여기서 41년 1월 6일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두 의회에서 그걸 State of the Union이라 그러죠. Union이라 하는 것은 미국 연방을 뜻하고 State를 하는 것은 상태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고 같은 해에 이제 국제 무대에 똑같은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그것이 이 미국 안에서는 요 대서양 헌장 이후에 42년 2월 23일 노변 정담에서도 다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헌장에서는 그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fundamental freedoms 이런 용어로서 유엔 헌장에 요 용어가 5번 등장을 합니다. 그 fundamental freedom이 바로 네 가지의 기본 자유를 뜻하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은 그 네 가지 기본 자유 구체화된 것은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이것은 멀리 1948년 12월 10일이죠. 요 네 가지를 모아 놓은 것은 이 네 개 다 이 루즈벨트라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을 기한하고 발표한 사람은 엘레노 루즈벨트 여사죠. 그리고 요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거고 유엔 헌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대서양 헌장에서 추진했던 일입니다. 여기 보면 8번 이 8대 원칙 중에 8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양국은 더욱 광범위하고 영속하는 전반적 안보체제의 설립을 현안한다의 펜드에 나오죠. 펜드는 매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건을 이 벽에 이래 턱 걸어 놓는다, 현안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모임에서 회동에서 그런 것이 이야기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대서양 헌장이 유엔이 만들어지는 기초 작업이 되었으며 이것은 처음에는 영미 공동선언이었지만은 이후 33개국이 참가했습니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엔의 전신이 되는 거죠. 이 회담이 있었던 위치는 요 지금 앉아 있는 이것은 미군의 함정 위에입니다.
그 위치는 뉴펀들랜드에 있는데, 뉴펀들랜드 이 캐나다 땅이죠. 캐나다 동쪽 끝에 있는 플레이센시아 베이 이래 써놨는데, 요 위치는 구글 맵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계산해 대강 눈으로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 사이의 거리를 네 등분으로 나눴을 때 미국과의 거리가 1이라면 영국과의 거리는 3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요 지점을 보면 누가 더 답답했던지 그것이 나옵니다. 그 영국이 더 답답해서 만나고자 한 거죠. 그러면 영국이 더 답답했다는 것은 요걸 보면 나옵니다. 랜드 리스 액트라는 이 법이 미국에서 통과됐는데 그것이 그 해 3월에 통과됐고, 그러니까 대서양 헌장으로부터 5개월 전입니다. 이것은 영국이 전쟁을 견딜 수 있도록 외상으로 모든 전 군수 물자를 제공하자는 미국 내의 법입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건 국내법이니까, 미국의 국내법이니까 당연히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재량이 또 들어있고 대통령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한 작업으로서 이 회동이 이루어졌고, 영국은 미국의 참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지만은 그것은 그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진주만 기습 이전이니까 되지 않았고, 미국은 이 법을 시행하여 영국에게 모든 것을 이 법대로 제공하는 대가로 이 약속을 요구했고, 그 약속 중 3번 이거는 이 처치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에는 그 당시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식민지를 모두 잃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지만 약속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약속대로 모든 식민지는 나중에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이 결정된 이유가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만드는 8대 원칙에서 만들어진 전체 그림의 실행 과정이었습니다. 카이로스는 이 대서양 헌장에 근거하고 있다면, 한국의 독립은 이 두 분이 만드는 거대한 이 지구의 새로운 계획의 한 부분이었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상상을 해본 것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세계 인권 선언에 이 네 가지 자유를 포함시켰다. 그때는 루즈벨트가 사망하고 난 뒤에 루즈벨트의 부인인 엘레노 여사가 주도해서 세계의 학자들을 모아서 저명한 학자들을 모아서 천리마 운동처럼 강행군을 시켜서 30개 조항의 인권선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것이 들어간 것을 봐서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이 아이디어가 엘레노 여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생각이 나죠. 1939년에 만들어서 40년 초에 개봉된 영화 Gone with the Wind, 한국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번역이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사라졌다고 영화 속에 나오는 사라진 물건은 뭐냐면은 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 거리가 전쟁 때문에 사라졌다는 이야기니까 뭐 바람에 날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Gone with Wind라는 말은 이 소설의 저자가 어떤 영국의 어떤 시인의 시에서 따온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이 없어진 거는 어떤 레드 버틀러라는 남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대화 속에는 이 모든 산업시설, 농장, 부가 사라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것이 중요한데 그때 주인공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나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쓴 소설이고 여자에 관한 이야기니까 같은 여자였던 엘레노 여사가 그게 아주 관심과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 이래 생각이 들죠. 거기서 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여기 이 8대 원칙에 자세히 써놨는데 여기 보면 5조에 보면 경제 분야에서 모든 국가들 사이에 남김없는 협력을 불러오는 것을 갈망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요것을 보면 우리는 마셜 플랜을 연상을 하죠. 전후에 약소국들 못 사는 나라들을 잘 사는 나라들이 도와서 모두가 잘 살게 만드는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여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의 경제 발전도 이미 미국, 영미 이 두 분이 계획된 큰 그림 속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독립과 전후의 세계의 경제 보안과 모든 것이 계획이 되었다면 이 독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나오는 이 영토 조약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도 12 조약의 해석, 한국적 조약의 해석에서 제가 설명하기를 일본은 이미 독립되어 있는 한국을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뿐이며 유엔이 이미 한국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고 참전까지 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참전까지 했으니까 한국의 독립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조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인정했을 뿐이 이 당시에 일본이 인정하든 말든 한국의 독립은 이미 되어 있었다. 요걸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다시 이 대서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